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하루 쉬었었죠.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하루 쉬고 4일 개장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또 휴일 껴있고 그러면 어수선해요. 최근에 분위기, 국내 증시 분위기를 보면은 물론 꼭 100%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거나 오늘도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일단 코스닥 외국인 수급과 함께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외국인 수급하고 같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매우 고무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주춤하는 사이에 빈틈에서 움직이는 수급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올해 워낙 코스닥이 과도한 하락을 보였었고,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과도한 하락을 보였고, 반면에 최근에도 큰 변동성 때문에 저항도 많아져서 이렇다 할 눈에 보여지는 회복이 코스피만큼 있진 않았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하고 같이, 자, 확연히 코스피가 어때요? 모양새로 봤을 때 강했죠. 그쵸?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그러니까 틈새적인 차원에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오른 거라면, 실제로 코스피가 더 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과 간식, 주식이라는 건 뭐 밥이겠고 식사겠고, 간식이라는 건 뭐 중간에 군것질거리.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주식은, 밥은, 식사는 코스피고 코스닥은 간식 정도지 않을까. 일단은 우선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봐야지 알 것 같지만, 너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SK 하이닉스 주가 보실 텐데요. 이게 항상 보면은 후행적이에요. 이미 국내 주식시장 우량주들, 특히 반도체 우량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급등하니까 그때부터 온갖 해외 뉴스들 인용한 것부터 해서 다 긁어 나오죠. 반도체 전망 좋다고. 그러고 나면은 조정이죠. 여지없이 그런 뉴스들이 터지면은 조정이에요. 그러면은 또 지금 반도체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조정을 보였으니까, 삼성전자도 고점인 57,000원 대비해서 지금 한 5% 정도 하락해 있는데, 이렇다 보면은 쏙 들어가겠죠. 또 뭐 전망 밝다 이런 얘기들이 주춤하겠죠. 그럴 때 한번 다시 치고 가겠죠. 그런, 좀 잠잠해졌을 때 다시 치고 가겠죠. 그러면 이런 사이에 코스닥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런 사이에 틈새적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는데, 코스피를 보자고요. 해외 주식시장이 다 괜찮았어요. 중국, 낙스닥 보시면은 또다시 새로운 신고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에서 부양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산 대두 수입도 늘어났고, 무역과 관련돼서는 완화, 미국하고 완화 기조가 흘러가고,
최종 협상도 빠르면은 올해 아니면은 뭐 늦어도 내년 1월 초중순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별다른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조가 괜찮아서.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 보이다가 밀렸다가 오늘 괜찮은 흐름이었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같이 좋은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밀려나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수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어차피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해외 자금들 성격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게 국내 주식 시장을 겨냥한 자금은 아니죠. 국내 주식 시장을 겨냥한 자금이 아니라는 건 그러면은 중국을 끼거나 미국을 끼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끼거나 해서 묶여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좋아요.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은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좋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어떤 섹터에 묶여있는, 이를테면은 반도체 펀드에 묶여있는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섹터에 묶여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편입이 늘어나니까, 그 주식에 대한 편입이 늘어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국내 또 코스피 200에도 묶여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른 어디 뭐 FTSE나 MSCI나 이런데 또 뭐 신흥시장 내지는 선진시장, 또 여기서 기술주들 각 섹터별로 지수화돼서 묶여 있겠죠. 거기 포트폴리오가. 그러면은 이거를 추종하는 운용 세력들, 유수의 투자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운용사들에서의 펀드, 그러면 그 비중만큼 다시 담을 거고, 이게 또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국내 주식에 대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와서 국내 주식 시장을 주로 담는다, 뭐 코스피 200을 주로 담는다, 이런 식의 구조가 나타나면 가장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내 주식 시장을 겨냥한 그런 바스켓 매입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걸쳐 있는,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화끈하게 막 그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좀 뜨뜨미지근한 감이 아직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화끈한 국내 주식 시장의 장세가 연출이 될지 저는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주식 시장이 얼만큼 핫해지느냐. 중국 주시장. 지금 중국 증시 흐름 한번 상해 종합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우선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좀 갇혀 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갇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왜냐하면 에너지가 강하지 못하니까. 중국 주식 시장 덩어리가 엄청 커졌죠. 10년을 세월을 거쳐오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덩어리가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은행과 인프라 공기업들,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들이 상장을 계속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됐습니다. 덩치가 커졌으니까 무겁겠죠. 이렇게 무거워진 상태에서 이전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띄우려면. 그렇다고 해서 무거워졌다고 해서 이것을 띄울 만한 자금이 전 세계 유동성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경쟁적으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 달러, 엔화며 뭐 아주 기축통화들은 찍어내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경쟁적으로 찍어냈죠. 그럼 전 세계 돈이 얼마나 많아? 물론 상해 지수가 많은 팽창을 했지만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주변 자금도 그만큼 성장을 하고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현재의 이 틀을 깨고 나갈, 지금 이제 이미 준비 태세가 되어져 있고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듯 하지만 조만간에는 흐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주식 시장에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관심을 둔 자금 유입, 국내 주식 시장에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딱 한국 주식 시장을 타깃으로 잡는 그러한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국 주식 시장이 현재의 틀을 좀 깨줄수록 국내 주식 시장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직접적일 수 있는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일봉으로 보고 오시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해서 시들해진 게 며칠 되죠. 사실 뭐 핫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시기를 일주일 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일주일은 뜨뜻미지근하지 않았나, 그냥 미지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별 악재가, 아주 돌출적인 악재가 아니라면은 현재의 틀 내에서 방어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방어 되겠죠. 뭐 이게 지금 갑자기 뭔가의 변화가 생길 하향 변동성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을 언제 마무리하고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하면서 시장이 흘러갈지, 아무튼 지금 뭐 배당락도 있을 거고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예상을 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연중 최고치에서요. 다시 연중 최고치까지, 사실 연중 최고치를 슬쩍 넘으면서 올해 마감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뭐 며칠 새 전혀 가능성 없는 거 아니고요. 2거래일 남았는데 저는 그게 올해 꼭 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년 1월부터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시가총액 지금 대형주 거의 뭐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흐름이고, 시가총액 소형주 부진하다가 오늘 좀 움직였죠.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랑 비슷한 흐름이고요. 중형주는 뭐 그 사이에 있는 정도이고요. 우리가 항상 모든 섹터, 업종, 테마에 대해서 나눠서 보긴 힘들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눴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향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들
대한 어떤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현재 트렌드가 어느 쪽이고 어디 비중 포트폴리오상 어디에 비중을 더 가져야 되고 포트폴리오상 어느 부분은 비중을 좀 약하게 둬야지 된다. 당장 매매를 하더라도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겠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면 대형주 지수가 살아있다면 매매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실린 종목들 하더라도 가격대가 좀 있는 종목들 몇백원 몇천원짜리가 아니고 몇만원짜리 이런 데서 매매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형주가 또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몇만원짜리들 놔주고 몇천원짜리들 매매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찌 됐거나 현재 중심은 아직은 대형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형주 쪽이라면 그게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는 거라면 오히려 중소형주에서의 수급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은 반드시 좀 감안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상 특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오늘 특히 코스닥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부분 코스닥에 대해서 그 부분이 특징적이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이번 주에는 주춤하죠. 매매가 환율상 보더라도 환율상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지지점이에요. 아마 그 지지가 이탈되는 순간 환율의 지지가 이탈되고 원화가 강세 쪽으로 한 번 더 기울어서 뻗는 순간에 환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편하게. 자, 환율이 지금 지지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추세에서의 지지점인데, 지금 큰 트렌드를 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금리 동결을 좀 장기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반대 개념으로 원화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달러화는 이 추세를 살짝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이 추세를 결국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탈한다면은 가격대는 1130원 수준, 1130원대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게 얘기하는 거는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의 유입도 같이 생각을 할 부분이어서 그만큼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코스피에서 또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코스피 차트로 넘어와서 보실 텐데,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2300선을 돌파하는 환율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연말이 되니까 할 얘기도 많고 뭐 할 것도 많은데 지루해지니까 이번 주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추천주 하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와서 레이,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 업체인데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성장성이 괜찮은데 반해서 지금 영업이익 매출액 순익 증가세 보고 계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현재 PER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의료와 관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